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이 여론을 보면은 이를테면 쉬운 상징법을 쓰자면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과 오늘 아침에 이제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 쓴 것처럼 국민의힘은 진짜 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그래서 당을 아예 새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뭐 반 윤 어게인이 되나요?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의 비중이 이렇게 체감을 많이 정치인이시니까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여론을 접하실 텐데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네. 어느 정도 분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진단하기는 뭐 제 진단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41%에서 지금 10%대로 떨어진 것은 네. 그런 분들 우리 당에 오지 마라, 이런 분들 우리 당에 오지 마라,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떠나서 이 지지율이 41%에서 10%대로 내려온 것도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몇 퍼센트 비중인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서 그분들과 함께 가면서 네. 여당과 이재명 정부와 싸우려는 노력을 해야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뭐 극좌라고 할 만한 사람들까지도 다 끌고 가고 그분들은 밖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결국 선거 때는 그리고 싸울 때는 그 힘을 하나로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언론에서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방어를 하거나 그런 뜻은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라고 하거나 그건 그거가 아니고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 생각을 우리가 다 공식적인 입장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비난하면 비판하면 나가라고 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내쫓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하고 상관없다고 손살에 치기 바쁘다. 저는 그건 우리 당이 정말 건강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리고 제대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여당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모습이냐. 저는 그 부분에선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에 상당히 동감하는 게 과거에 나경원 의원을 갖고 나베라고 친일몰이를 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일본 대사가 이제 행사에 간 것 같고 이제 나베 나경원 막 이런 식으로 막 괴롭혔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태도였냐면은 저는 거기 안 갔어요. 나는 네. 거기 안 갔다. 네. 그러니까 그 행사에 가는 것이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이 나경원의 잘못이고 어떤 것은 나경원이 억울하다 이렇게 밝히고 같이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보수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옷에 네. 뭐 묻으면 털어내기 바쁘죠. 되게. 네. 저는 그럴까봐. 네.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상대나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 어쨌든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공격한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 프레임을 깨고 정면 돌파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오기도 전에 만들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누워버리는 것은 저는 제대로 싸우는 정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비판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보수 언론을 꼽히는 한 일간지 오늘 사설 이렇게 썼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계속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다가 대패했다. 지금 당 지지율이 10% 추락하고 특검 표적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민심과 거꾸로 간다. 도대체 어디까지 몰락할 작전인가.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소위 말씀하신 극우 프레임이라고 설정지어진 그분들의 행동이나 그분들의 처신 이걸 이제 비판하면서 끝을 이렇게 맺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 중에도 이렇게 좀 지적하거나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저는 언론에서 저렇게 비판을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윤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벗어나야 된다면 예. 언급을 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뭐 어떤 일을 가지고 자꾸 묻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전당대회에 나왔으면 과거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면
당신은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다음에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당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물으면 되는데 우리끼리 뭘 묻고 있습니까? 당신 옛날에 탄핵 반대했잖아. 그런데 지금 나와가지고 탄핵 반대한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인데 혁신의 대상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뭘 하고 아니 지금 윤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에 사실상 거의 출당에 가깝게 탈당하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뭐 강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당에서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저는 뭘 더 절연하겠다고 이렇게 더 절연하자고 난리치자는 겁니까? 그런데 계엄의 잘잘못과 탄핵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 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수사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중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특별히 우대할 필요도 없지만 특별히 부당하게 대우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절차에서 똑같이 인권은 보장돼야 되고 그렇죠. 적법 절차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계엄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우입니까? 저는 왜 그것을 분리해내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윤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써도 그냥 극우의 프레임에 다 막 싸매가지고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에서조차 우리가 말하는 말의 취지가 뭔지 정확하게 발라내지 않고 그냥 단어 하나만 들어가면 싸매서 과거로 극우라는 대로 집어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는 예를 들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기한 여러 제안한 다른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뭐냐면 진정성 있는 조건 없이 진정성 있는 사과면 그게 말로 했든 뭐 글로 했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것을 딛고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 말의 진정성이 있는 건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또 사과하자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또 사과하자고 하고 계속 사과하자고 하고 사과했는데 그것을 당원 당규에 집어넣자고 하고 그러면 이제 코팅 해가지고 의원실에 걸어놓고 아침마다 그거 한 번씩 보고 이제 반성 한 번 하고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자 체크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거 이제 또 비석에 새겨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과입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당원 당규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혁신위원장이 와서 네. 이미 대선 후보도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장도 그 전에 혁신위원장도 사과를 다 했는데 또다시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과거로 다시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뭐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를테면은 지금 그 다른 주장들 이를테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끌려다닐 것이냐 이거를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그것은 언론이 저희가 정당입니까? 저희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을 전달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는 이거는 언론의 프레임이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거는 실체다라고 보시는 거 자체가 좀 편향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언론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당의 태도는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저렇게 비판하니까 우리끼리 또 공격하고 여기서 싸우면 그러니까 언론은 그런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비판에 또 옥죄여 가지고 우리끼리 네. 또 계속 과거에서 노는 겁니다. 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가면 되는데 네. 그냥 비판은 비판으로 남겨두고 앞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끼리 그봐 언론에서 비판하잖아. 그러니까 당신 나가야 돼. 당신 사퇴해야 돼. 당신 같은 사람 극우니까 없어져야 돼. 그거에 그 비판에 결국은 우리가 또 옴싹달싹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언론은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어떤 시각에서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언론을 대하는 태도.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맞습니다. 언론에서 비판을 해도 네. 그건 비판하세요. 그리고 맞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그 비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당원을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당원은 네. 어떤 입장인지를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그 비판하면 당원은 안 쳐다보고 우리끼리 네가 나가야 되고 네가 나쁜 놈이고 네가 혁신 대상이고 네가 극우야라고
우리 스스로 그 언론보다 더 크게 볼륨을 높여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과거에 머무는 거죠. 그게 아마 그 리더십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있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가 정확하게 뽑혀야 되고 그런데 뽑히고 나면 그런 방향성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정면으로 돌파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면 네. 뭐 어떤 리더가 온다고 한들 그런 것 공격만 오면 우리끼리 또 움츠러들고 네. 우리끼리 도망가면 네. 뭐 리더가 바뀐들 무슨 소용이 있겠 그런 것을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고 당원들을 보고 당원들이 원하는 당이 어떤 당인지 당원들이 원하는 당의 모습이 어떤 당인지 설령 외부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뚫고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피하지 않고 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자리도 비판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가서 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후보들이 그런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누가 피하고 누가 뒷걸음치고 누가 숨고 누가 답변을 유보하고 그렇게 가는지는 당원들이 다 지켜보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다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에서는 또 이걸 사람들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탄핵으로 이 문제를 풀 건 아니었다. 그래서 탄핵엔 반대하셨고 그래서 그걸로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제 갈라지신 셈이 됐는데 계엄에는 사실 계엄 해제안에 찬성표를 던지셨었단 말이에요. 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셨었는데 그다음엔 또 이게 약간 논란이 됐던 어디 연설하시면서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예. 생각한다. 네. 이 두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지셨고 참여했는데 또 계엄에 또 어느 정도의 상당히 선의가 있었다는 이 두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 다시 계실 것 말하면 같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할 때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잘 보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다윗 왕 때는 잘 나라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잘 개입하셨고 뭐 그다음에 광야에서 할 때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침입당해서 그 식민지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 그냥 피해서 그냥 도망가 계시고 전혀 관여를 안 하셨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50년 넘게 교회를 다닌 크리스천입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저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거든 비판받는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든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우리가 기독교 정신 위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 어느 순간부터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려울 때든 나쁠 때이든 좋을 때이든 흥할 때이든 쇠할 때이든 그 역사 가운데 계속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 발언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냐 뭐 아니면 반대하는 것이냐 찬성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 집회의 성격이나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의 바탕 위에서 그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하는 전후 맥락과 배경을 전혀 모르고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장 의원님은 목회자를 하셔서도 진짜 잘하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쭉 빨려드는데요. 네? 네. 아, 쫙 이렇게 빨아들이는 네. 경영하신데.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네. 악인조차도 사용하신다는 어떤 일을 위해서는 악인조차도 사용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네. 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착한 사람만 선한 사람만 가지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설령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옹호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있겠지만 중요한 건 기독교적으로 저는 계엄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걸 찾아가야 되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계엄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이 뭔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 또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1 더해지고 1이 빼졌지만 결국은 1 더하기 1 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합쳐져서 나중에는 5가 되면 이 마이너스 1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지 계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냐? 너무 저는 너무 이제 단순하게 인용을 저희 한 시청자들께서도 것이다. 다 네. 예, 무슨 말인지 네. 공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요. 다른 종교를 가지신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저 우리 장 의원님 뜻이 이거구나. 다 지금 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종교가 없는데도 네.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네. 네. 쟁하고 애뜰 날